하이, 한량입니다. 9월 4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지난주 쉽지 않은 장의 매매는 잘 하셨나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4% 이상 상승을 보여준 날도 있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안정화되는 것인가 라는 희망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 지금 진행 중인 하락 추세와 이전 코로나 사태의 하락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여 이뤄진 투매 하락과 뭐랄까 주식시장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하락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악재가 해소되면 시장은 회복을 하잖아요. 지금의 시장도 언젠가는 분명 바닥을 다지고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환율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체감상 엄청 긴 인내의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일봉 마감 위치를 보면 가장 최근 만들어 놓은 지지 구간에 딱 붙여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분봉 차트로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이나 힘의 방향성을 보면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 추세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22일에 다들 알고 계시듯이 FOMC 발표 이벤트가 있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이냐 아니면 더 강하게 1포인트 인상이냐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포인트 인상에 대한 공포로 지난주 나스닥이 4%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올해 최소 4%까지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22일 포함해서 올해 3번의 발표를 남겨둔 상황에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2.5%입니다. 목표를 두고 있는 4%까지 1.5%를 인상폭을 남겨둔 상태네요. 다가오는 22일에 0.75포인트, 그리고 11월에 0.5포인트, 12월에 0.25포인트로 서서히 줄여 나가준다면 앞으로 연말 산타 랠리와 맞물려서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인상폭을 줄이지 않을 테니까 올해는 계속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에 밑골이 없는 꽉 찬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봉의 모양으로만 볼 때 하락의 힘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다음 주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의 힘이 약해지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22일 FOMC 발표 이후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테니까 22일 전까지는 느긋하게 시장 흐름을 파악하면서 매매를 참는 게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 초에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주 후반에는 밑꼬리를 달아주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길 기대해 봅니다. 9월 4주차 한량종 관심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관심 종목 수가 가장 적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서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동안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종목은 그나마 추세를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과 정배열 추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금양과 미래나노텍은 지난주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오히려 장중에 상승 슈팅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여전히 투자주의를 받지 않고 있네요. 주가 관리하는 형아들이 핸들링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은 분봉 흐름이 살짝 역배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을 매매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상승을 하는 흐름에서 상승 구간을 챙기는 매매와 하락하는 종목이
다시 반등하면서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꼬리를 만드는 흐름에서 챙기는 매매, 혹은 상승 추세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은 힘의 방향성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는 흐름에서 챙기는 매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합니다. 미래나노텍처럼 이렇게 매물대 지지를 만들어 놓고 위로 상승을 기대하는 구간에서 눌림을 잡는 매매가 첫 번째 매매 관점이고, 금량처럼 상승의 방향성에서 잠깐 추세를 급하게 이탈하더라도 힘의 방향성 때문에 되돌림을 기대하고 저점을 잡아가는 매매가 두 번째 매매 관점입니다.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지는 일봉보다는 주봉의 추세를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봉이 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강한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위로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접근하기보다는 밑으로 빠져서 음봉을 만들 때까지 만들어 놓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음봉의 몸통 크기를 줄이고 꼬리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캐치하면서 꼬리를 형성하는 길이만큼을 공략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고 종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차트로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 지나간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가온칩스 지금 이 봉이 원래는 완성된 모양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양이지만 이 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주중에는 이 밑꼬리만큼 꽉 차 있는 음봉일 때가 있었겠죠. 꽉 차 있는 음봉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을 보면서 이 꼬리 부분의 상승만큼을 매매한다는 관점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 주봉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동국산업은 지난주에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재료와 함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 터진 상한가 양봉이네요. 주봉 차트로 보면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시켜 놓은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저는 차트 흐름상 양봉을 너무 길게 뽑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 주에도 주봉을 양봉으로 뽑아주는 흐름보다는 눌림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이 눌릴 때까지 눌리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봉으로 꼬리를 만드는 구간을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링 합니다. 물론 무조건 꼬리를 만드는 반등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꼬리 없이 일주일 내내 눌러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보면서 분할 매수로 나눠서 접근하고 내 관점과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오면 빠르게 손절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전약품인데요. 이 종목 지난주에는 바이오 섹터로 한량존 관심 종목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전기차 관련주로 편입을 했네요. 지난주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시에 보면 2차전지 전해질 사업에 관련된 재료가 있었네요. 그리고 650억 규모의 시비 발행을 했는데 무이자 발행이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이자로 시비를 발행하다니 특이한 상황이란 생각이 드네요. 무이자 시비 발행 공시나 특징주 재료를 떠나서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흐름 이후에 더 이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트상 분홍색 바가 하루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 표시되는 바인데요. 긴 차트 흐름으로 앞전에 한번 해먹고 나가서 지금 일정 구간에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방향성을 보이고 한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는 흐름이라면 저는 이걸 힘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힘이 다 모이고 준비가 끝나면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방향성이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섹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미래나노텍, 제2의 금양 같은 종목이 되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이 밖에 전기차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 가지 종목을 더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철강 관련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난주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피해를 많이 입으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포항에 거주 중이고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포스코와 연관된 회사라 포스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상화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반사이익으로 앞으로 한동안은 철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흐름이 좋다 생각되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관련 종목들로 정리했습니다. 한일화학이 지난주 금요일날 14% 이상 큰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네요. 근데 하락하면서 만든 거래대금을 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배열의 상승 추세 속에서 일어난 좋은 조정을 주는 구간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 뉴스를 보니 슬슬 휴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관련주들이 차트상으로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를 멈추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직은 시장의 확실한 주도 테마가 된 게 아니라서 대장주인 데모와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새로 형성된 신선한 애플페이 테마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대장주인 한국정보통신과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한국전자인증을 다음 주에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모트렉스, 삼성 M&A 관련 가온칩스 등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몇몇 개별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22일 FOMC 발표 이후에 시장이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흰남노가 지나가고 새로운 태풍 소식이 있네요. 아무쪼록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도 안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